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자,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한국인 돌연사 1위. 남성의 경우 40세부터 주의해야 할 질환.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겨울철 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도 많이 발생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자 순환계의 중추 기관인 심장. 심장 혈관이 혈전이나 빠른 수축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 근육이 손상돼 심근경색이 발생하는데요. 초기 사망률은 약 30%, 사망 환자의 50% 이상은 병원에 오기도 전에 사망해 돌연사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17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겨울철보다 여름에 조금 더 많았는데요. 겨울은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해 위험한 반면 여름은 더운 날씨로 몸속 수분이 적어 혈전이 잘 발생해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근경색. 현대인의 심장 건강을 책임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경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심혈관계 질환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을 또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근경색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심장이 있으면은 심장의 윗부분에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근육으로 피가 안 가고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그러한 병을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은 대개는 이제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심실빈맥과 같은 부정맥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제 그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인데 그 발생 주요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대개는 이제 동맥경화랑 관련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또 기저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더 근본의 원인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유전적으로 타고난 어떤 가족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격 등 환경적인 어떤 요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어도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가해졌을 때 혈관의 손상이 일어나야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혈액 공급이 부족해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있는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져 생기는 협심증의 경우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15분 정도 지속되다 안정이 되면 통증이 금세 가라앉는 반면 혈관을 막아 완전히 차단돼 발생하는 심근경색증의 경우 지속적인 가슴 통증과 함께 심장 근육이 괴사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장의 혈액 공급이 5분만 중단돼도 세포가 괴사되기 시작하고 한 번 괴사된 심장 근육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심근경색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응급질환입니다. 따라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극심한 심장 통증을 경험한다면 2~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 90분 안에 막힌 혈관을 열어줘야 심장의 원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상을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 가기 전에 응급대처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뭔가 응급조치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심근경색은 분 단위로 위험성이 올라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119를 부르시면 바로 오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술을 하는 거를 가능하면 60분 안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집에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없던 흉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119로 신고를 하셔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심근경색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 바로 잡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뚱뚱하지 않으면 안심해도 된다. 이게 비만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마른 체형의 그런 사람들도 심근경색에 걸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인이 비만 하나가 아니고 유전적인 어떤 가족력, 또 환경적인 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슬림한 체형에서도 심근경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오히려 마른 분들 중에서 너무 예민해서 마른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예민함이 또 심근경색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만하다고 이렇게 심근경색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심근경색과 관련이 적다. 젊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현재는 사실 30대 초반에도 심근경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특히 30대에 생기는 심근경색은 젊은 분이라서 그런지 대개 치료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하면 혈전이 또 생기고 또 스텐트를 넣어도 혈전이 또 생기고 그래서 위험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심근경색과 관련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성은 위험도가 낮다.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항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증상이 남자들만큼 특징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는 시간이 더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남자들에 비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근경색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서 심혈관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 사례 만나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위험도를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역은 이제 가족력이 아버지가 좀 심근경색 있으셨던 거랑 그 말고는 이제 24시간 심전도라 그래서 그 기계를 하루 정도 달고 심전도를 좀 길게 찍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가슴 불편함, 두근거림, 어지러움 같은 작은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몸이 계속 안 좋거나 피곤한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검진을 이제 특히 심혈관 검진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심장 근육이 괴사됐을 때 나오는 심근효소라는 그런 혈액 검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심전도의 어떤 변화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확진 검사는 그리고 치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벽에 운동 장애가 관찰되면 심근경색으로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데요.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 근육의 일부가 수축 기능을 상실해 움직이지 않으며 그 부위의 심근이 정상 부위에 비해서 얇아지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많거나 애매한 흉통이 있다면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 시작합니다. 천천히 걸어보세요. 혈압 심전도의 변화를 측정하며 운동 중에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이를 통해 관상동맥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물을 써서 그거를 녹이는 치료를 주로 했고요. 요즘은 대개는 이제 시술을 해서
스텐트를 삽입한다거나 이제 이런 걸로 하는 어떤 시술을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이어서 입원을 며칠 하는 도중에 이제 주사제나 이런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먹는 그런 약들을 또 한동안 혹은 또 어떤 약들은 평생 드시면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심혈관 검진하러 온 환자분 만나봤는데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한 이유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심혈관 계통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실 합병증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중대한 일들, 뭐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 생긴 이후 혹은 또 이제 뇌혈관 질환에서 뇌졸중이 생긴 이후에 이렇게 병을 진단하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병이 중할수록 그 질환을 좀 더 일찍 발견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도 좀 더 일찍 검진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심근경색의 경우는 재발이 굉장히 잦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약을 심근경색 이후에 약물을 쓰고 뭐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요즘은 그렇게 환자분이 잘 하시면은 그런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비교적 잘 예방은 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그 치료법 중 하나로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치료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만 하고 나면은 이제 재발도 없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스텐트라는 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1년 정도는 특히 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약 개수는 줄지만 사실은 뭐 평생 약을 쓰시면서 예방을 쭉 하시는 거죠. 그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환자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재발 위험은 굉장히 떨어지고, 한 가지 또 생활 습관 개선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과식을 피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스텐트 시술 이후에 이제 좋은 치료가 될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생활 습관 혹은 식습관 개선하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개 분들은 뭐 어떤 거를 안 하면 될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고, 또 뭔가 건강에 좋다는 게 있다는데 그거를 사서 드실까 이렇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운동, 과식 피하기, 스트레스 안 받기 이러한 것들은 등한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쉬운 것 같지만 꾸준히 1년, 2년 그 이상을 하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꾸준히 하라라는 말씀 새기면서 끝으로 심근경색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심근경색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심근경색을 이제 가볍게 알아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관리가 잘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은 훨씬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과 전문의 이경진 원장 모시고 심근경색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생명이 위독해지죠.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심혈관계 고위험군의 경우는 정기적인 심혈관 검진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무더울 땐 충분한 수분 보충과 더불어 심장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자제하면서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